우리가 매일 만지는 금속들 있잖아요. 손 안에 스마트폰부터 거대한 다리까지. 그냥 단단하기만 한 줄 알았는데 그 속엔 정말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 있답니다. 오늘 금속의 보이지 않는 힘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무엇이 금속을 강하게 또 때로는 약하게 만드는지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원자의 세계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우리 눈앞의 거대한 구조물까지 함께 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자, 준비되셨나요? 궁금하시죠? 그 엄청난 힘의 차이는 말이죠. 바로 금속 내부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건축 설계도에 달려 있어요. 지금부터 그 설계도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여기가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금속은 그냥 원자들이 아무렇게나 뭉쳐있는 덩어리가 아니에요. 마치 레고 블록을 착착 규칙적으로 쌓아 올린 것처럼 원자들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배열된 결정 구조라는 걸 이루고 있어요. 이 규칙성이 바로 금속의 모든 성질을 결정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이 결정 격자는 원자들로 만들어진 완벽한 3D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건물을 지을 때 뼈대가 전체 구조를 딱 잡아주는 것처럼 이 격자 구조가 금속의 기본적인 성질, 그러니까 이게 단단할지 아니면 좀 유연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자들이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 금속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정육면체 중심에 원자가 하나 더 있는 채심이 반격자, 즉 BCC 구조는 강하고 단단한 특성을 갖고요. 각 면의 중심에 원자가 있는 면심이 반격자, FCC 구조는 훨씬 유연하고 모양을 바꾸기 쉬운 특성을 갖게 되는 거죠. 정말 신기하죠? 같은 원자라도 어떻게 줄을 서느냐에 따라서 성질이 이렇게나 달라진다니까요. 자, 그럼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구조에 우리가 힘을 가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부터 금속의 한계를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응력이라는 개념,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아주 쉬워요. 우리가 금속을 막 당기거나 누를 때 금속 안에서 아, 싫어! 나 원래대로 돌아갈래! 하고 버티는 힘, 그게 바로 응력이에요. 그러니까 재료가 받는 스트레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변형률은요,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 실제로 금속이 얼마나 늘어나거나 찌그러졌나, 그걸 보여주는 수치예요. 응력이 버티는 힘이라면 변형률은 그 힘 때문에 나타난 결모인 셈이죠.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바로 이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를 보고 재료의 성격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거죠. 힘을 줘도 꿋꿋하게 잘 버티는 녀석인지 아니면 아이고 힘들어 하면서 쉽게 모양이 바뀌는 녀석인지요. 이 관계 속에 정말 모든 비밀이 다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의 성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부서지기 전에 엿가락처럼 쭉 늘어나면서 나 이제 곧 한계야 하고 경고 신호를 보내주는 연성 재료. 또 다른 하나는 유리찬처럼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쨍 하고 깨져버리는 취성 재료가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중요한 특성들을 과학자나 엔지니어들은 실험실에서 대체 어떻게 측정하는 걸까요? 여러 시험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이 인장 강도, UTS인데요. 이걸 응력 변형률 그래프에서 보면요. 마치 등반가가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산봉우리 같은 지점이에요. 이 지점이 바로 금속이 딱 끊어지기 직전까지 버틸 수 있는 최대 힘을 의미하거든요. 당연히 이 수치가 높을수록 더 강한 금속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금속이 강하다는 게 단순히 땡기는 힘을 잘 버티는 것만 의미할까요? 흠집이나 찍힘에 저항하는 능력, 그러니까 표면이 얼마나 단단한지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자, 이번엔 경도라는 또 다른 중요한 특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도는 말 그대로 긁힘이나 찍힘에 얼마나 잘 버티느냐, 즉 표면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나타내는 척도예요. 드릴날이나 우리 스마트폰 액정처럼 계속 마찰이 일어나고 긁히기 쉬운 것에서는 이 경도가 정말 생명과도 같죠? 이 경도를 어떻게 재는지 아세요? 브리넬 경도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 방법이 아주 직관적이고 재밌어요. 아주 단단한 쇠구슬 같은 걸로 재료 표면을 꾹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표면에 생긴 자국의 크기를 재는 거죠. 어때요? 감이 오시죠? 자국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재료는 더 단단하다는 뜻이랍니다. 정말 간단하죠?
자, 이제부터는 금속 파괴의 가장 교활한 유형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한 방에 큰 힘이 아니라 아주 작은 힘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차곡차곡 쌓여서 일어나는 그런 파괴입니다. 이 현상은요, 놀랍게도 1850년대에 처음 발견됐어요. 한창 산업혁명 때 기차축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뚝 부러지는 사고가 자꾸 일어났거든요. 사람들은 의아했죠. 왜 멀쩡하던 쇳덩이가 갑자기 부러질까? 그때 깨달은 거예요. 반복되는 작은 힘이 금속을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걸요. 바로 피로 파괴라는 개념이 탄생한 순간입니다. 금속 피로. 이게 뭐냐면요. 딱 종이 클립 생각하시면 돼요. 클립을 한 번 구부린다고 부러지진 않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해서 앞으로 뒤로 구부리다 보면 결국 똑 하고 부러지죠. 단 한 번의 힘으로는 절대 부서지지 않았을 텐데도 말이에요. 이게 바로 피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비행기 날개예요. 비행 한 번 하는 건 괜찮죠. 하지만 수천 번, 수만 번 비행을 하면서 계속 작은 진동과 하중이 쌓이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균열이 서서히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로 현상을 이해하는 게 안전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그냥 감으로 설계하지 않아요. 굿맨 선도 같은 아주 정교한 도구를 사용하죠. 이게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 그래프를 통해서 수백만 번, 수천만 번의 반복적인 스트레스 속에서도 부품이 안전하게 버틸 수 있는 한계선, 그 안전지대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겁니다. 이야말로 과학으로 안전을 설계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아주 작은 원자의 세계에서 시작해서 우리 눈앞의 거대한 구조물까지 정말 긴 여정을 함께 했네요. 이제 이 모든 지식들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돼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배운 핵심은 이거예요. 금속의 진짜 힘은 눈에 보이는 덩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원자들의 배열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과학적인 시험을 통해 그 한계를 정확히 알아내고 피로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적까지 예측함으로써 우리는 더 높고 더 빠르고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게 됐다는 것. 이 모든 게 바로 재료과학의 놀라운 힘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주어진 재료를 쓰는 수준을 넘어서서 아예 원자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원하는 특성을 가진 새로운 재료를 설계하고 만들어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연 미래의 세상은 또 어떤 놀라운 물질들로 채워지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으세요?